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캐티 허 아리조나 국무장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포렌식 감사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금 감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주로 보면 선거에 후보자를 마크하는 데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또는 투표수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 숫자상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 국무장관이 핑계를 대고 있었던 선거감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나열하였으나 실제로 이 국무장관은 자기의 정치 경력 동안에 한 번도 선거감사를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여왔던 것이죠. 일반 민주당원 선출직과는 달리 악을 쓰고 이 선거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오늘 드디어 그 뒷배경이 밝혀졌습니다. 이 국무장관의 선거자금이 빌 클린턴 재단과 소로스 재단으로부터 모두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악을 쓰고 반대를 할 때는 그 뒤가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억만장자인 소로스의 목적이 미국의 모든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 킴벌리 가드너가 되자마자 24명의 현직 검사관들이 사직을 하였으며 3분의 1의 변호인단들이 모두 법조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좌 성향의 연방검사장에 의한 법조계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소로스의 정치재단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지역 곳곳에서 많은 소로스가 키운 극좌적인 검사들이 지금 연방주 차원에서의 검사장으로 지금 승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극좌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든 것을 전부 인종차별주의자로 몰고 있으며 최근에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많이 발생하였던 BLM 폭동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기는 모든 것이 백인 경찰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건을 기각한다고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62건의 기소 중지와 79건의 부정 비리에 대하여 연방공직자윤리협의회에서 지금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예를 들면 1000알의 마약을 가지고 있고 3만 불의 현금을 가지고 있던 마약 딜러를 경찰이 체포 기소 의뢰하였으나 이 검사장이 그것을 즉시 기각을 하였습니다. 백인 경찰들이 흑인 마약 딜러에 대한 인종차별적으로 일을 처리하였다고 그 사유로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로스가 주로 이렇게 마이너리티를 타겟으로 하여 자금을 대주고 그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도록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한 다음에 그들을 통하여 미국 사회의 법치주의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표를 구걸할 때와 표를 얻은 이후에 표변하고 있는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백악관의 현실입니다. 조 바이든이 대선 기간 동안에 다크머니와의 영원한 이별을 하면서 자기의 프로파간다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다크머니 펀드에 대하여 정치권과의 연계를 영원히 종식시키겠다는 자기의 선거 공약을 내걸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백악관을 살펴볼 때 그 말은 말짱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라널드 클레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현재 다크머니의 아젠다를 백악관에 실어나를 수 있는 가장 큰 공급 라인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역임을 하였으며 오바마 행정 시절에도 고위관료를 지냈고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비서실장으로 백악관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 진보센터 즉 Center for American Progress라는 PAC라고 약자를 쓰고 있는 정치기금 회사의 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수년간 거기에 발생한 수억 달러의 이익금을 가지고 조 바이든의 선거를 도왔던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재단은 힐러리의 최측근인 포데스타가 지금 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CAP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더욱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CAP는 재정 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재단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 이 비서실장이 트위팅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합니다. 다크머니는 더욱더 다크해질 것입니다. 즉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묻지 마 이 소리입니다. 오늘날 지금 대충 봐도 백악관 주변의 강요들의 한 60명이 이 다크머니의 수혜를 받은 자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재향군인의 회장인 데니스 맥듀를 비롯하여 많은 강요들이 다크머니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당선되거나 또는 혜택을 받아왔던 사실입니다. 에너지 장관, EPA 수장,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EPA, 또한 오늘날 필리버스터를 종식시키면서 법원을 확장을 하여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도 존재하는데 그 그룹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백악관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젠 사키입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다크머니 스텝들에 온통 둘러싸여 있는 실정입니다. 유타주 공화당 상원 의원인 마이클 리 의원과 콜로라도주 하원 의원인 캔버거 의원이 국방부의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와 법무부 장관 메리 갈랜드, 국방부 검찰총장 대행인 어더넬에게 아마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지금 제출하라고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다이 프로젝트로 알려진 합동 방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방부 계획에 아마존이 수많은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이야기가 되면서 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내어놓으라고 각각에게 공문을 발송을 한 것입니다. 제다이가 얼른 들으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름과 같지만 Joint Enterprise Defense Infrastructure의 약자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100억 불의 자금으로 국방부 방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초창기에 5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구글, IBM, 오라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5개 회사가 참여하였으나 구글은 초창기에 그 규격을 맞출 수가 없다고 자기들은 기권을 하였습니다. 4개 회사가 경합을 하고 있다가 2018년 말이 되자 IBM과 오라클이 기권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그 규정을 맞출 수가 없었는데 그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 모두 제프 베이조스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국방부 입찰 규정을 아마존의 맞춤형으로 개정을 하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눈치 빠른 빌 게이츠가 아마존과 유사한 패런으로 같이 감으로써 끝까지 두 회사가 경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선거 열풍이 한창일 때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베이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라는 자기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입찰은 마이크로소프트로 낙찰이 되자 제프 베이조스가 즉시 국방부 감사위원장실에다가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입찰에 개입을 하여 자기를 못하게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어필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오늘 공화당 의원들에 의하여 그간에 뇌물을 준 것이 드러남으로써 제프 베이조스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도쿄올림픽에서는 일체의 BLM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BLM의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나 또 그 행사, 또 그 행위를 본받는 것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BLM을 선전하거나 BLM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IOC 차원에서의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온전히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정한 스포츠로서 행사가 치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정신에 합당한 발언의 내용입니다. 민간에 의한 우주여행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이렇게 3개 회사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과 버진 갤럭틱은 20 내지 25만 불 사이에 여행비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1000만 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 욕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앨런 머스크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우주로 가서 우주를 궤도를 돌면서 일주일간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드는 비용이 실제적으로는 550만 불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자기들은 1000만 불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여행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냉전시대의 러시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러시아가 민간인을 우주여행 대상자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만 불에 모집을 했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염려가 되어 러시아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궤도에 올렸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여 무사히 착륙시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주관광 시대가 열렸다 기뻐하면서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0만 불, 적지 않은 돈이죠.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너무 구분하는 여행이 되지 않겠나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 클라우드시의 웰스파고 은행의 은행 강도가 들어서 지금 인지를 잡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인질이 풀려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경찰은 즉시 스와팀, 저격팀을 지금 출동을 시키고 모든 출입을 통제하면서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인질의 숫자와 법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치 중입니다.
방금 전에 두 번째 인질도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질이 몇 명인지 궁금하고 안전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